안녕하세요. 진짜 가치 있는 부동산이 무엇인지 알려드리는 직관사람입니다. 여러분들, 부동산 투자로 돈을 벌려면 뭐가 필요하죠? 저는 세 가지를 뽑는데요. 일단 첫 번째는 당연히 돈을 버니까 돈이 필요하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공부인데요. 여러분들 공부하시려면 당연히 직관사람 경매학원을 이용하시면 여러분들이 투자 생활에 아주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여러분들 부동산 투자로 돈을 벌 때는요, 단타 투자도 상당히 매력적입니다. 그런데 저 같은 경우에는 단타보다는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안전하게, 그리고 편하게, 그리고 크게 먹는 걸 좋아합니다. 자,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소개시켜 드릴 물건은요, 신축 아파트를 받을 수 있고요, 그리고 4억의 시세 차익을 충분히 누릴 수 있으면서요, 현금까지도 챙겨갈 수 있는 1타 3피 물건입니다. 제가 나와 있는 곳은요, 장이 뉴타운입니다. 가시죠. 자, 여기 보시면요, 지금 아마 장이 뉴타운에서 가장 높은 지금 공원인 오동 근린공원 쪽에 나와 있거든요. 여기 보면은 다 보입니다. 장이 뉴타운이 지금 입주해 가지고 지금 신축으로 입주한 세대 아파트 단지들도 있고요. 그리고 입구역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 잘 아시죠? 사랑제일교회로 아주 크게 이슈가 됐었죠. 그리고 제가 오늘 나와 있는 곳은요, 장위 14구역입니다. 그래서 이쪽은 뉴타운이에요. 전체가 다 아파트로 변모할 곳이에요. 그러니까 인프라가 엄청나게 바뀔 곳입니다. 지금 제가 손으로 가리키고 있는 곳이요, 사랑제일교회입니다. 구역 내에서 보면은 중간에 그냥 알박이 같이 톡 있죠? 좀 외로워 보입니다. 그냥 돈 줄 때 빨리 돈 받고 그 교회 받으면 좋았을 것을, 좀 안타깝습니다. 재개발 구역에는 사업성도 되게 중요한데요, 이 종교 부지가 되게 관건인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면 시간 지연이 협의가 엄청 안 됩니다. 그래서 구역 안에 저렇게 종교 부지가 있으면요, 거의 지연 때문에 사업비가 엄청나게 소요가 많이 됩니다. 저 구역 조합원들 같은 경우에는 저 교회라 그러면 치를 떨 겁니다. 저기 교회 가겠어요? 절대 안 가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재개발지에 투자를 하실 때는요, 종교 부지가 있는지 꼭 체크하시고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자, 뒤에 지금 보시면요, 장이 뉴타운은 이쪽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이 모든 곳들이 다 아파트로 변모할 곳들이에요. 저쪽은 지금 입주를 했고요, 이 앞쪽 구역 같은 경우에는 입주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국평 기준으로 했을 때 약 10억, 11억 정도 시세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파악을 했습니다. 자, 오늘 경매물건 같은 경우에는 토지가 50평인데 지금 최저가가 6억입니다. 그러면은 안전마진이 일단은 4억은 그냥 벌고 가는 거죠. 오늘 경매물건 사건 번호 2022-111-370 서울시 성북구 장애동 233-337회 1개 목록 다가구입니다. 건물 75평, 토지 50평, 감정가 9억 560만원에서 두 번 유찰된 6억 1200만원이 최저가로 매각일 24년 11월 5일 북부지방법원에서 매각이 진행됩니다. 빌라보다는 단독주택 비율이 많이 높습니다. 그래야지 사업성이 많이 올라가는 거죠. 지금 일반 분양이 한 28%, 30% 정도 일반 분양 분이라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일반 분양이 많아야지 수익성이 올라가는 거겠죠. 지금 도로변에 차들이 주차되어 있습니다. 요즘에는 차들이 없는 집들이 없죠. 차 주차할 곳이 없기 때문에 재개발이 이런 것들은 시급하죠. 그리고 소방차도 이곳에 들어오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근데 좋은 거는 여기 언덕이기 때문에 나중에 아파트가 지어지면 지하에 주차 공간이 엄청 많이 생길 거라는 거, 이거는 좀 장점으로 꼽을 수가 있겠네요. 대신 여기가 언덕이기 때문에 그 공사비는 감당을 또 해야 된다는 거, 이런 단점도 있습니다. 자, 여기 장이 뉴타운 같은 경우에는 일단 업무직으로 봤을 때는 종로 쪽하고 좀 가깝죠. 그리고 동북선이 이제 개통을 하게 되면 왕십리까지 연결이 되거든요. 왕십리에서는 어쨌든 뭐 종로든 아니면 신분당로 통해 가지고 강남 쪽으로 직결되니까 그런 식으로 교통도 용이하게 앞으로는 이용할 수가 있는 곳입니다. 자, 오늘의 경매물건 앞에 도착했습니다. 지금 여기가 지하로 보이고요, 지하, 그리고 1층, 2층. 근데 겉에서 봤을 때도요, 엄청 낡아 보입니다. 자, 권리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 10월 상속으로 3명의 소유권을 이전받았습니다. 그리고 12월에 전체를 대상으로 근저당권이 설정되었고요. 이후 후순위 근저당권이 추가로 설정되었습니다. 현재 말소기준 권리 근저당권자와 후순위 근저당권자가 모두 임의경매를 신청한 중복경매로
무잉여 기각 가능성은 없습니다. 경매로 낙찰 이후에 낙찰자가 인수되는 권리 없이 전부 깨끗하게 소멸합니다. 자, 법원 임차 조사에 따르면 총 6명이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가 되는데요. 4분은 근저당권보다 전입이 늦은 후순위 대항력 없는 임차인으로 2분은 소액 임차인에 해당하며 전액 또는 일부 최우선 변제를 받습니다. 나머지 2분은요, 권리 신고가 없는 미상 임차인이지만 유땡땡씨는 소액 임차인인 양땡땡씨의 배우자이고 박땡땡씨는 대항력이 없기 때문에 인도명령 대상이 되는데요. 지층에 거주를 하고 계신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안땡땡씨 2분은요, 형제관계로 보입니다. 14년 7월 25일 전입한 선순위 대항력 있는 임차인입니다. 보증금은 4,300만 원으로요. 소액 임차인에 해당하기 때문에 3,200만 원은 최우선 변제를 받고요. 잔액에 대해서는 경매 낙찰 금액에서 전액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입찰하시면 인수되는 사항이 없이 명도가 가능합니다. 자, 오늘 물건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시건 장치로 잠겨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뭐 안까지는 안 들어가도 봐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미상 임차인도 없고 안에서 확인할 것도 없어요. 그래서 뭐 대항력이 없는 임차인 아니면 배당받는 임차인 이런 식으로 지금 채무자도 없기 때문에 들어가서 탐문할 물건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밖에서 상태만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주차 공간은요, 앞에 2대가 됩니다. 우리 물건 앞에 2대. 이게 재개발지에서 주차가 된다는 건 상당히 유리한 장점이에요. 그리고 보시면 여기가 이제 빨래가 널려 있죠. 빨래가 널려 있는 곳이 지금 지하층인데, 지하층이 지금 지하로 묻혀 있지 않고 밖으로 올라와 있죠. 1층 같이 지상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여기가 경사다 보니까 그렇게 구조가 설계가 돼요. 그래서 지하층에서도 지하 시세가 아닌 지상 시세를 받을 수 있다. 이런 장점도 있습니다. 이 물건은. 그래서 지하 1층, 1층, 2층이 다 지상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임차가 그나마 좀 이쪽 시세보다는 좀 잘 받을 수 있겠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여기가 막 시세가 엄청 높지 않습니다. 왜냐면 재개발지기 때문에 노인 비율도 상당히 높고요. 그리고 임차 수준도 상당히 낮습니다. 그러니까 뭐 내가 대출을 받아가지고 여기서 임대 나오는 걸로 그걸로 이자를 방어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조금 오산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현금 비율을 조금 더 많이 넣으셔야지 오래 끌고 나갈 수가 있는 물건입니다. 재개발지 물건 있잖아요. 이거 당연한 거죠. 여기 보시면 위에 페인트가 아예 그냥 뭐 다 떨어졌습니다. 이게 지금 물이 새고 있다는 거거든요. 아무리 뭐 방수공사를 했어도 옛날 건물이다 보니까 이렇게 벽으로 해가지고 다 물이 들어가요. 젖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데로 다 쓰면서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재개발 물건 같은 경우에는 관리 측면에서 사실 조금 어렵습니다. 이거는 감안해야 돼요, 우리가. 자, 그리고 오늘의 경매 물건 같은 경우에는 장이 14구역 안에 있잖아요. 이 14구역은 지금 작년에 건축 심의를 통과하고 지금은 사업 시행 인가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아주 극초기는 아니에요. 조합 설립이 됐기 때문에 막 갑자기 해산되거나 그러진 않는 곳입니다. 저기 뭐냐 알려드릴게요. 사모님 지하 사세요? 그 권리 신고는 하셨죠? 했죠. 얼마 사고 계시지? 지금 3,200에 전세 살 거예요. 돈 주세요 이렇게 신고는 하셨어요? 아니 그거는 저기 공감대 우리가 저기를 했잖아요. 사실은 그거는 보장은 받을 수 있대요? 있게끔 해놨어요. 아, 그래요? 아니 그 뭘 이렇게 뭐 가서 등록을 하고 이런 게 아니고. 그거 전에 들어오셨어요? 그 대출 받기 전에? 아저씨 대출 받은 다음에 왔죠. 그게 최우선 변제? 최우선 변제. 네. 그게 3,200만 원이더라고요. 그러면 배당 되죠. 그렇죠. 배당 되죠. 배당 요구는 근데 하셔야지 배당이 되는데 네. 배당이 안 돼요. 근데 그런 얘기를 누가 안 해줘서 모르겠어요. 그게 법원에서는 서류가 가요. 사모님한테서 법원에서 받았죠. 안 받았어요. 송달이 안 됐다 그러면 네. 이제 뭐 불허가 사유도 될 수도 있고 한데 사모님이 만약에 배당 신고를 안 했으면 배당 신고를 안 했으면 사모님 3,200을 받을 수 있는데 못 받을 수도 있어요. 자, 스튜디오로 들어왔습니다. 제가 현장 입장 중에 거주 중인 세입자를 만났거든요. 그 물건은 현관문이 잠겨 있어서요, 내부를 볼 수가 없었죠.
그런데 이렇게 우연하게도 임장을 갔을 때 거주 중인 분들 만나면 거의 대부분 여러분들은 두려워하실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시고 살기는 어떤지, 뭐 수리할 부분이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물어보시면서 임장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만난 세입자는요, 그런데 엄청 안타까운 사연이었죠. 이분은 전입신고가 말소기준 권리 이후로 대항력이 없는 세입자였거든요. 확정일자나 뭐 배당요구 등 권리신고를 하지 않은 미상 임차인이었습니다. 그런데 대항력이 없으니까 낙찰자에게 보증금이 인수되지 않고 인도명령의 대상이 되는 분이었어요. 그런데 이분한테 왜 권리신고 안 하셨어요? 여쭤봤더니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법원에는 신고된 내역이 없습니다. 무슨 말씀이시냐 여쭤보니까 본인이 들어올 때 보증금이 3,200만 원이니까 소액 임차인 조건에 맞춰서 들어왔대요. 그래서 주민센터 가서 전입신고랑 다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보호받는 거 아니냐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정말 안타까웠습니다. 자, 이분은 소액 임차인은 해당이 되기 때문에 배당 요구만 하면 보증금 전액을 우선적으로 배당을 받을 수 있는 분이란 말이에요. 낮에는 당연히 일하러 나가시고 집에 안 계시니까 법원에서 우편물이 와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등기는 본인이 꼭 와야 되잖아요. 아니면 찾으러 우체국까지 직접 가야 되는데 하루하루가 바쁘게 사시는 분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권리신고를 할 수 있는 부분을 안타깝게 놓치신 겁니다. 그리고 경매를 당한 게 처음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디에 뭐 물어볼 것도 없을 것이고 어르신이니까 인터넷이나 이런 것도 잘 몰랐을 거예요. 그래서 권리신고, 배당 요구를 놓치신 겁니다. 이런 일이요 상당히 많습니다. 흔해요. 법원에서 서류 같은 거 받아본 적이 없고 자기는 뭐 죄진 것도 없으니까 서류를 안 받아도 괜찮겠거니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본인의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일단 제가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는데 이분의 눈빛이요 지금도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좀 많이 불안해 하셨거든요. 잘 좀 해결이 되었으면 합니다. 자, 다시 물건을 돌아와서 이 물건은 일단 낡았죠. 1988년식이니까 37년 정도 된 겁니다. 재개발 정비구역 내에 있으니까 리모델링에 큰 돈을 쓸 이유도 없고 당연한 거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영상에서 이 부분을 눈치채셨나요? 한번 같이 보시죠. 제가 건물 창틀 위에 책들이 막 쌓여 있는 거예요. 이게 뭘까요? 아마도 누수가 있기 때문이겠죠. 비가 오니까 물이 새면 일단 응급으로 책으로 막아 놓은 겁니다. 그런 목적으로 이렇게 올려둔 것 같아요. 또 창문 안쪽에 샤시를 봐볼게요. 창문 샤시를 보면요 나무 샤시입니다. 보이시죠? 수리는 거의 안 되어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개발이 될 때까지 현 상태에서는 월세나 전세를 높게 받기는 좀 힘들겠다 라는 판단이 됩니다. 현금이 좀 들어가야 되는 투자 물건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재개발, 재건축, 정비사업 물건에 투자할 때 꼭 확인해야 될 점 있죠. 일단 입주권이 나오냐 안 나오냐 이게 가장 중요하겠죠. 일단 장이 14구역은요 현재 조합 설립 인가 단계입니다. 이 물건의 소유자는 상속자 형제 3명이기 때문에 그중 한 분을 대표 조합원으로 선임이 된 상태예요. 만약에 경매로 낙찰을 받게 되면요 낙찰자가 전부 소유권을 가져오기 때문에 걱정하실 부분은 없습니다. 다물권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만 입찰 전에 꼭 조합에 다시 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자, 오늘의 경매 물건에 대해서 총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이 물건은 5억에서 약 6억 정도의 안전마진 구간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바로 옆 장이 7구역 재개발 꿈의 숲 아이파크는요 84 타입이 현재 11억에서 12억 정도로 호가합니다. 그런데 지금 장이 14구역은 세대 수도 2400세대로 훨씬 많습니다. 그럼 이 물건도 신축이 되면 최소한 11억, 12억 정도는 할 것이고 그럼 최저가 기준 약 5억에서 6억 정도의 안전마진이 확보가 됩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두 번째는요 이 물건은 토지가 50평에 달합니다. 평당가를 따져도요 지금 1,몇백만 원뿐이 안 돼요. 엄청 저렴한 겁니다. 권리가액이 높아서요 추가적으로 분담할 부분이 거의 없습니다. 아예 없어요. 오히려 현금까지도 돌려받을 수 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자, 세 번째, 하지만 이 물건은요 낡았죠. 아직 조합 설립 인가 단계란 말이에요. 재개발에서 거쳐야 하는 단계들이 아직 남았습니다. 사업시행 인가도 남았고요 관리처분 인가도 남았고 이주, 철거 등등이 앞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에 본인의 현금 투입을 좀 해야 되는 부분이 있겠다라는 점을 알고 가셔야 됩니다.
결론적으로 재개발이 완료가 될 때까지는 시간이 좀 필요하고 현금을 투입해야 하지만 신축이 되었을 때의 미래 가치가 아주 우수한 물건이다 라는 부분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확인해야 할 부분들 있잖아요. 잘 기억하셔서 현장 임장 가보시기 바랍니다. 조사해 보신 뒤에 입찰 여부를 결정해 보세요. 자, 오늘 소개시켜드린 물건 어떠셨나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당연히 뭘 해야 되겠죠?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더 많은, 더 좋은 부동산 정보를 계속해서 받고 싶으시다면 댓글에 성공투자라고 남겨주세요. 더 좋은 정보, 더 빠르게 제가 구독자 여러분들께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물건에 직접 투자해보고 싶다. 난 잘 몰라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 방법을 알고 싶으신 분은요, 배워보시기 바랍니다. 아래 더보기란 참고하셔서요, 저희 집가사랑 경매학원 경매 실전반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도 여러분의 안전하고 성공적인 투자를 응원하는 집가사람 경매학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